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체생리학 8장 심장 파트와 관련된 심전도에 대해 발표할 심쿵조의 김혜인, 임소영, 김민지입니다. 순서는 심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심전도 유도, 심전도 해석 방법을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심전도기를 만드는 회사 및 기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심전도란 심장의 활동에 따라 생기는 활동 전압을 신체 표면에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전압차 또는 전압을 신체 표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심장의 재분극과 탈분극의 순서와 시간 때문입니다. 심근은 동시에 탈분극하지는 않아 심방이 탈분극하고 난 후 심실이 탈분극하며 심실이 탈분극하는 동안 심박은 재분극을 일으키고 정확한 순서에 의해 심실이 재분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심근에서의 탈분극과 재분극은 차례대로 일어나며 전이차는 심장의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신체 표면에서 전극을 부착하여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심전도 유도는 심장에 의해 생성된 정기적 활동의 기록으로서 양극 유도와 단극 유도 중 하나에 의해 감지됩니다. 신체 종단면에 있는 정기적 힘은 양극 사지유도와 증폭 단극 사지유도로 측정하고 신체 횡단면에 있는 정기적 힘은 흉부 유도로 측정합니다. 기록되는 심전도 유도에 따라 오른팔 혹은 왼발 혹은 전흉부가 양극이 되며 심장의 정기적 활동의 상세한 분석을 위해 보통 12유도 심전도가 이용됩니다. 12유도 심전도는 3개의 표준 사지유도, 3개의 증폭 사지유도, 6개의 흉부 유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심전도 유도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극 사지 유도는 두 정극 사이의 정기적 변동의 원인이 되는 전압차를 기록한 것입니다. 각각의 표준 사지 유도에 대한 유도축은 하나의 음극과 하나의 양극을 가지는 두 사지 사이의 정극을 이은 선이고 유도축의 90도의 각도로 수직선을 그으면 양극과 음극의 반반으로 나뉘어집니다. 정극은 3개의 표준 사지 유도를 알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착합니다. 양극은 왼팔에, 음극은 오른팔에 부착하는 것이 리드 1, 양극은 왼발에, 음극은 오른팔에 부착하는 것이 리드 2, 양극은 왼발에, 음극은 왼팔에 부착하는 것이 리드 3입니다. 증폭 단극 사지 유도는 각각 팔, 다리의 정기적 힘을 측정한 값으로 AVR, AVL, AVF 세 가지가 있으며 3개의 사지에 다음과 같이 정극을 부착하여 얻습니다. 리드 AVR은 RA와 LA 그리고 LF의 정극 사이의 전압차를 측정한 것이며 양 정극은 오른팔에, 정극은 중심 단자에 부착합니다. 리드 AVL은 LA와 RA 그리고 LF의 정극 사이의 전압차를 측정한 것이며 양 정극은 왼팔에, 정극은 중심 단자에 부착합니다. 리드 AVF는 LF와 RA 그리고 LA의 정극 사이의 전압차를 측정한 것으로 양 정극은 왼발에, 정극은 중심 단자에 부착합니다. 흉부 유도는 전흉벽에 지정된 위치에 부착된 양 정극과 3개의 사지 정극을 연결하여 생긴 중심 단자를 정극으로 얻어지는 유도이며 정극은 무관 정극이고 양 정극은 탐색 전극입니다. 상용되는 6가지 흉부 유도에서 탐색 정극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V1 유도는 흉골의 우측면과 제4늑간이 만나는 지점, V2 유도는 흉골의 좌측면과 제4늑간이 만나는 지점, V3 유도는 V2와 V4의 중간 지점, V4 유도는 좌측 쇄골 중앙선과 제5늑간이 만나는 지점, V5 유도는 V4와 같은 수평선과 좌측 전액 와선이 만나는 지점, V6 유도는 V4와 같은 수평선과 좌측 중앙 액와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다음은 심전도 측정법에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평소 가슴이 뻐근하거나 갑자기 쿵 하는 느낌이 온다든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을 때 병원에서는 심장을 검사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검사가 심전도 검사인데요. 심전도 검사는 부정맥, 허혈성 심장질환, 좌우 심방 심실의 비대, 전해질 이상 등이 의심될 때 진행합니다. 심전도 검사의 원리를 알려면 먼저 심장이 뛰는 원리부터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심장은 동방결절이라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전기신호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신호가 심장 근육에 자극을 줘 쿵쾅쿵쾅 뛰면서 피를 내뿜도록 하는데, 이러한 전기신호가 심장에서 잘 생성이 되는지, 혹시 중간에 합성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살피는 검사가 바로 심전도 검사입니다. 심전도 검사를 할 때 우선 심장의 전기 신호가 잘 감지되도록 우리 몸 곳곳에 장치를 붙이는데요. 심장이 있는 가슴을 비롯해서 심장과 멀리 떨어진 팔, 다리 등에도 장치를 붙여 좀 더 입체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검사가 시작되면 모니터와 종이에 특이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이 그래프는 크게 P파와 QRS파, 그리고 T파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형성되는 P파는 심장의 동방결절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가 좌우 심방에 전달돼 각각 심방이 수축할 때까지의 전기 세기를 나타내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려지는 QRS파는 심방을 통과한 전기 신호가 좌우 심실로 확산돼 두 개의 심실이 수축할 때까지의 신호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T파는 심장 전기 신호의 짧은 휴식기로서 이때 심장은 다음 박동을 위해 심박동의 재분극을 합니다. 이런 심전도 그래프를 보면 나의 맥박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1분에 60회에서 70회 뛰는 평균 맥박에 비해 맥이 빠른 빅맥이라면 그래프의 폭이 좁게 그려지고, 맥이 조금 느린 서맥이라면 그래프가 완만하게 그려집니다. 이러한 원리로 심전도 검사를 통해 맥박의 속도뿐 아니라 심방과 심실 등으로 이어지는 심전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심장 근육의 어느 부분에 손상이 있는지, 부정맥 등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심전도 검사는 매우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몸에 10군데의 전극장치를 붙여 짧은 시간 동안 누워있으면 되는데요. 그 시간 안에 심장의 이상 증세가 감지되지 않거나 부정맥 등이 있는 환자라면 추가 24시간 동안 심전도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하는 검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특수장치를 붙이고 24시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심장 상태를 살피는 것으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처럼 심전도 검사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고 또 비용까지 저렴해서 흔히 사용되는 검사법입니다. 그러므로 심장에 조금이라도 이상 증세가 느껴진다면 병원에 방문해 손쉽게 심전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에 나왔던 심전도의 해석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심전도를 해석할 때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초당 25mm 속도로 기록한 것을 의미하므로 작은 눈금 하나는 0.04초가 되며 작은 눈금 5개마다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어 굵은 선 사이는 0.2초입니다. 빈 맥은 분당 심박수가 100회 이상임을 의미하고 서맥은 분당 심박수가 60회 이하를 의미합니다. 간격은 8을 포함하고 분절은 8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P파는 동방결절로부터 나온 충격이 심방으로 퍼져 심방의 탈분극을 나타내는 파입니다. 정상은 0.12초 이하의 부드러운 곡선이며 P파의 기간은 심방을 통한 전도 기간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도 속도가 감소하면
피파는 퍼진 모양을 갖게 됩니다. 심방이 재분극하면 QRS군에 의해 감추어지므로 정상 심전도에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QRS군은 QRS 3개의 팔을 포함하는 심실의 탈분극기입니다. 폭은 0.06에서 0.11초 이하이며 보통 예리한 팔을 이룹니다. 기간은 Q파 혹은 알파의 시작점에서 J지점, 즉 접합부까지의 측정한 시간입니다. 총 기간은 P파 기간과 비슷하며 이는 심실이 심방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심실은 심방처럼 아주 빠르게 탈분극을 일으키는데 왜냐하면 심실의 전도 속도는 히스퍼킨제계에서 심방 전도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심실 비대 또는 확장이 있으면 QRS 간격은 연장됩니다. T파는 심실의 재분극기를 말하며 높이와 폭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P파보다 크고 부드러운 곡선이고 기간은 0.1에서 0.25초 혹은 그보다 깁니다. QT 간격은 QRS 군 처음부터 ST 분절과 T파를 포함합니다. 처음 심실 탈분극에서 마지막 심실 재분극까지를 나타내며 QT 간격의 지연은 심실의 재분극이 느려졌음을 의미합니다. 심방동수가 빠르면 심방동수가 느릴 때보다 QT 간격은 짧아집니다. PR 간격은 심방의 탈분극 초기에서 심실의 탈분극 초기 기간, 즉 P파 시작부터 QRS군의 시작 직전까지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는 방실 결절 흥분 전도 시간을 나타내고 정상적으로 PR 간격은 정상은 0.12, 0.2초 사이입니다. 더 길 때는 방실 결절의 전도 장애로 나타납니다. 더 짧을 때는 심방 추축이 동방 결절이 아닌 심방의 하부 혹은 방실 결절에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방실 결절을 통과하는 전도 속도가 빠르면 PR 간격은 감소되고 방실 결절이 통과하는 전도 속도가 느리면 PR 간격은 증가합니다. 즉 심방동수가 빨라지면 심박동수가 느릴 때에 비하여 PR 간격은 짧아집니다. ST 분절은 좌우 심실의 초기 재분극 상태, 즉 심실 근육이 모두 탈분극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QRS군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T파의 시작점에서 끝나고 정상 값은 보통 0.2초 이하이며 심박동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박동수가 빠르면 심박동수가 느릴 때보다 ST 분절은 짧아집니다. ST 분절은 심실 근육이 모두 탈분극된 상태이므로 이 전압이 기본선에 있지 않다는 것은 모든 심실극 세포가 동시에 탈분극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심근경색증과 같은 병리적인 형상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심전도기 회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회사는 바이오넷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기업의 개요는 화면과 같으며 이 회사는 12채널 심전도기, 폐활량 측정기와 이 둘이 결합된 칼디오 7S와 같은 심전도 플러스 폐활량 측정기, 이 외에도 환자 감시 장치, 태아 감시 장치 등을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바이오넷의 심전도기를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칼디오 XP입니다. 제품의 장점은 화면과 같고 이 외에도 폐기능 측정기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며 내장 메모리와 확장 가능한 외장 메모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품은 동시 12채널 ECG 출력과 함께 130종류의 자동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드밴스드 미네소타 코드를 통해 정밀한 진단이 가능하며 특별한 방식의 진단 보고서를 통한 전문적 진단이 가능합니다.
리드 폴트와 페이스메이커 인식 기능 등의 뛰어난 특정 기능을 갖고 있으며 80케이스의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내장형 메모리와 추가 확장이 가능한 외장형 메모리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통해 EMR 시스템에 쉬운 연동이 가능하므로 용이한 데이터 관리 기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기는 칼디오 7입니다. 장점은 화면과 같고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리드 폴트와 페이스메이커 인식 기능, QRS 사운드 기능, 기록되지 못한 심전도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풀 디스클로저 펑션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 12채널 ECG 출력과 함께 130 종류의 자동 진단 기능, 어드밴스드 미네소타 코드를 통한 정밀한 자동 진단 해석을 위한 특별 레포트 제공 등의 뛰어난 특정 기능도 탑재되어 있으며 200명 환자 데이터 저장 가능한 내장형 메모리와 외부 USB 메모리 지원, USB 메모리를 사용한 쉬운 장비 업그레이드, PC용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인 BMS 플러스와 연결 가능 등의 용이한 데이터 관리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MS 플러스는 앞에서 소개한 심전도 장비인 칼디오 7, 칼디오 XP와 인터페이스 가능한 PC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디지털화하여 저장,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일 포맷은 바이오넷의 파일 포맷뿐만 아니라 JPEG, PDF, DCOM, 텍스트 등의 형태를 지원하며 EMR 시스템 및 팩스와 연동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발표 준비를 하며 저희가 사용한 자료들의 출처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